혹시 여러분도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20년 동안 자녀들을 호주에 유학 보내느라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 김정태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태 씨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매달 수백만 원을 호주로 송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비로 재산의 많은 부분을 소진했습니다. 가족과 자녀에게 모든 걸 바친 후 어떻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김정태 씨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먼저 좋아요, 구독은 공짜입니다. 다시 오후는 공짜로 당신의 마음을 여유롭고 풍족하게 만들어 드릴 지혜를 나눕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세 되는 김정태입니다. 20년 전에 아이들과 아내를 호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땐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사무실에선 보고서, 거래처, 점심회의, 그렇게 하루를 채우던 사람이죠. 퇴근 후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 하고 뛰어와 안기던 시절이었어요. 그 소리 하나에 피로가 다 녹곤 했죠. 우리 아내는 예전부터 아이들 교육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도서관에서 독서 프로그램 찾고 영어 유치원 알아보고 늘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언니랑 통화하는데 호주에선 가족 초청으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생각보다 수월하대. 그러곤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아이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 하나로 아내와 아이들을 먼 호주로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아직 어린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은 역시 빨리 적응했습니다. 그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해서 전화는 자주 못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통화하면 아이들은 마냥 밝았고 공부 많이 안 해도 좋다고, 친구들 새로 많이 사귀었다고, 재밌다는 말 들으니 안심됐습니다. 아내와 몇 년만 고생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애들 영어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침대 하나, 식탁 하나, 혼자 먹는 밥, 조용한 TV 소리. 그게 제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버는 돈의 일부만 제 몫이고 몇백만 원을 매달 호주로 송금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호주에서 청소일을 시작했어요. 몇 년만 우리 둘이 고생하면 애들은 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휴가를 내고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랑 공원에서 산책하던 날 풀밭 사이로 캥거루가 툭 튀어나오더니 느릿느릿 걷더라고요. 아빠, 진짜 캥거루야. 아이들이 소리치는데 그 웃음소리에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잘 왔구나. 여기가 한국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구나. 보내길 정말 잘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식당에 가서 어떻게 주문해야 하나 우물쭈물 하는데 큰애가 제 대신 영어로 음식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애들 작년에는 영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렇게 성장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말이죠.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일상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와 혼자 저녁 먹기 귀찮으니 라면 끓여 먹고 불 꺼진 방에 누워 아이들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힘나는 건 아이들과의 전화 통화예요.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빠.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조용히, 참 조용히 울었습니다. 근데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이렇게 한 통의 전화에도 버틸 힘이 생기는 일이더라고요. 3년만 있다가 돌아오려 했습니다. 길어도 5년 있다가 돌아오려 했는데 시간이 흘러 20년이 되었습니다. 애들은 호주에서 대학도 다 졸업했어요. 큰애는 회계사가 됐고 작은애는 간호사 돼서 병원 다닌다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내도 청소일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손 다 갈라지던 날들 지나 이젠 청소 매니저라네요. 직원도 여러 명 되고 스케줄 관리도 혼자 척척. 그래요. 우린 결국 해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부터였어요. 3년. 딱 3년을 못 만났습니다. 그 전엔 매년 얼굴은 꼭 봤거든요. 제가 호주로 가거나 애들이 한국 들어오거나 그 3년이 모든 걸 바뀌더라고요. 아니, 바뀐 건 나 혼자였는지도 모르죠. 애들은 이제 한국 안 와요. 아빠, 여기서 좀 할 일이 있어서 이번엔 못 가요. 그런데 말 안 해도 알겠어요. 여기 오면 이제 만날 사람은 저밖에 없을 테고 애들 한국말을 잘 안 쓰니 여기서는 불편할 겁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호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선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안 되고 슈퍼에서 물 하나 사려 해도 입에서 말이 안 나옵니다. 답답하죠.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디도 못 가고 누구한테도 편히 말 못하고 애들도 어렸을 땐 아빠 생각해서 옆에 딱 붙어서 제 입이 되어주었지만 다 큰 아이들은 이제 자기 할 일 있다고 제가 가면 한두 번 저녁 식사 먹는 것 외에는 같이 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뭐 애들 다 컸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년 추석이었죠. 애들 못 온다고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적응하느라 바쁘다나요. 그래, 이해하자, 이해해야지. 그 대신 아내가 한국에 왔어요. 얼굴 보자마자 가슴이 벅차 오르더라고요. 잘 있었어? 몸은 어때? 근데 아내는 생각이 많은 눈빛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 조심스럽게 그러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냥 얼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혼?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20년 동안 나 혼자 여기서 뭐 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텼는데? 그걸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자고. 아이들 위해 고생한 거잖아. 이젠 다 컸잖아. 우리도 좀 자유로워지자. 그게 이유래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 당신이 호주로 오면 말도 안 통하고 할 일 없잖아. 그럼 내가 계속 일해야 하고. 그게 너무 부담돼. 진짜로 내 존재가 짐이 된 건가요? 그럼 난 뭐였을까요? 그 20년은, 내 청춘은, 그 수많은 밤들, 그 외로움은, 그 모든 건 그냥 고마워, 수고했어 한마디로 끝나는 건가요? 내가 간다고 했어? 내가 여기서 다 책임질게. 당신 한국 오면 내가 다 감당해. 제발 같이 살자고. 이제야 넷이 모일 수 있는데 왜 지금 이러냐고. 근데 아내는 이미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자기 이름 쓸 칸은 다 채워놨더라고요. 당신이 결정만 하면 돼. 당신이 결정만 하면 내가 다시 들어올게. 법원 같이 가자. 그날 그 순간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날 이후로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도대체 뭐였을까? 가족이란 게 결국 이 정도였나? 20년 동안 버텼던 이유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다시 들어오는 게 번거로울 것 같고 아무리 설득해도 아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더군요. 그냥 아내 이번 방문 때 법원에 같이 가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가 호주로 돌아가는 날 아침밥을 먹으며 고마워 고생했어. 이제 당신 인생 살아. 아내는 짧게 말하고 캐리어를 끌고 나가더군요. 그 뒤를 따라 공항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창밖만 바라봤어요. 몸조리 잘해. 아내는 고개만 끄덕이고 탑승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이 내 20년 같더라고요. 그렇게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앉았는데 참 끝났구나. 이제 진짜 혼자구나. 너무 막막했습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는 길에 한강에 빠질까? 얼마나 차가우려나. 그렇게 막 차를 타고 앉았는데 누군가 제 차 창문을 두드리더라고요. 탁탁 2번. 고개를 드니 어라? 선배 아니세요? 와, 진짜 여기서 뵙네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15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른 부서로 옮기고 5년 전 퇴사했다는 얘기까진 들었는데 그 뒤론 소식이 끊겼던 친구였죠. 와, 어떻게 여기서 선배를 딱 보냐고요.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선배, 혹시 시간 되세요? 영종도 요 근처에 해물 칼국수 집 하나 있는데 점심 식사 안 하셨으면 가실래요? 제가 혼자 가려니 좀 그래서 같이 가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든 가고 싶었으니까요. 아무라도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칼국수 국물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속이 뜨끈하게 풀리는 그 느낌, 오랜만이었습니다. 선배,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세요? 뭔 일 있으셨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조금은 덤덤하게. 이혼했어. 와이프랑 애들 호주 사는데 잠시 들어와서 도장 찍고 공항 배웅하고 오는 길이야. 그 친구 말없이 국물 한 숟갈 뜨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배 퇴직하셨죠? 요즘 일은 하세요?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사업해요. 회사 그만두고 제조업 시작했거든요. 지금 전 회사에도 납품하고 있고 조금 잘 돼서 중국에 공장도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느라 한국 공장에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공장장을 구하려 했는데 선배가 딱 적격이에요. 선배 35년 그쪽에서 일했잖아요. 현장도 잘 알고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선배 아니면 못 맡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한테 필요하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던가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진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오늘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는 살 이유가 없다고. 근데 저 해물 칼국수 한 그릇 덕분에 다시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참 묘해요. 누굴 죽게는 안 두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삶,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친구 말대로 회사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공장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 예전처럼 막 책임이 무겁거나 스트레스에 치이는 일은 아닙니다. 월급은 예전보다야 적지요. 그래도 필요한 만큼 벌고 딱 내 몫만큼 쓰는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회사 사람들도 이젠 다 동생들처럼 느껴집니다. 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저도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무리하지 않고 맞춰가며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요? 가끔 카톡 옵니다. 아빠, 요즘 날씨 어때요? 아빠, 이거 보세요 하면서 호주 일상 사진도 보내고, 저도 밥 먹다 문득 생각나면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자주 보진 못해도 서로가 거기 잘 있구나 하는 안부는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몇 달 전엔 몸이 좀 버겁다 싶어 그만둘까 했어요. 아무래도 이 나이에 매일 출근은 좀 무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사장 후배가 말하더군요. 선배, 아이고 조금만 일 더 봐주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출근하는 일정을 좀 조정하는 건 어떠세요? 그렇게 지금은 주 4일 근무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조금 몸이 부쳐도 일을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하루는 그냥 쉬려 했는데 지인이 복지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급식소 일손 부족한데 일주일에 하루만 좀 도와줘. 그 말 듣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설거지하고 밥 나르고 반찬 세팅하는 일. 생각보다 몸은 좀 고됐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거기 나가보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직 그렇게도 많더군요. 홀로 오시는 할머니, 지팡이 짚고 오시는 어르신, 그분들이 고맙다, 잘 먹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제 삶은 화려하진 않습니다. 출근하고 하루는 봉사하고 아이들과 가끔 메시지 주고받고 저녁엔 텔레비전 소리 들으며 밥 먹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저한테는 딱 알맞은 속도입니다. 남은 인생은 욕심 없이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따뜻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끔 누군가의 하루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기쁨이죠. 나는 지금 내 몫의 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말동무 할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누구는 딸이 외국 가서 10년째 혼자 산다 하고, 누구는 남편 먼저 보내고 하루하루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연 많은 분들이 봉사 끝나면 같이 커피 마시고 웃고 서로 손잡고 다음 주에 또 봐요, 인사하고 갑니다. 그게요, 가족 그 이상이더라고요. 이제는 그 복지관 사람들 없으면 4주간 스케줄이 허전할 정도예요. 또 하나 거기서 만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우리 요즘 시니어 자격증반 들어보셨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요즘은 60대 이상 분들 대상으로 실버 자격증 과정이라는 게 있대요. 생활안전지도사, 장기요양보조, 반려동물 관리사, 실버 요가 지도자, 독서 논술 지도사, 이런 거요. 생소하죠? 근데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나이에도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희망적인 줄 아세요? 그 말 듣고 저도 딱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요즘 실버 심리 상담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운 건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도 써먹고요. 가끔은 저한테도 참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요? 제 마음을 제가 조금씩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60대는 옛날 내가 어릴 적 보던 노인이 아닙니다. 인생 2막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나를 위한 삶을 진짜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때.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63살인 제게 말이죠. 처음으로 내가 나를 돌보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왜 그리 앞만 보고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돈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 언제부턴가 그게 전부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는 질문을 꼭 해야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줬는데 정작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몇 가지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사랑하는 거랑 기대하는 건 다른 겁니다. 애들이 나중에 나랑 살 줄 알았어요.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늙어가겠지 그런 상상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애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처음엔 그게 섭섭했어요. 아니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운했어요. 그런데 애들은 내가 낳았다 뿐이지. 자기 인생 살아가야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냥 가끔 연락만 와도 고맙게 느껴집니다. 둘째, 관계는 지금이 전부구나.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분명 그때는 친했는데 그 인연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에는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듭니다. 지금의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미루다 보면 정작 같이 앉아서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어집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야겠다. 자꾸 옛 인연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때가 좋았지 하지 말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즐겁게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셋째, 건강은 진짜 전부다. 젊었을 때 애들이랑 애들 엄마 없어서 끼니는 컵라면으로 때우고 담배 하루에 2갑씩 피웠습니다. 근데 막상 아프고 나면 돈도 가족도 내 몸 대신 아파주지 못하더라고요. 이제는 간단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합니다. 거창하게 골프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다 좋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참 부럽습니다. 저는 운동 쪽은 소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요즘엔 동네 걷는 길도 잘 되어 있고 운동기구들도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매일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30분이라도 꼭 걷습니다. 스트레칭하고 혼자라고 대충 때우지 않고 밥은 꼭 제대로 먹습니다. 몸 챙기는 게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절대 잃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게 멋있을 순 있어도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요. 이젠 저도 압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내 삶도 누려야 할 자격이 있다는 거요. 이건 그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 손으로, 몸으로, 심장으로 배운 교훈입니다. 이제는 누가 내 옆에 있든 없든 제 삶을 존중하고 제 마음을 챙기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저를 만든 변화입니다. 이제 저는요,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누굴 원망하지도 않고요. 아이들도 그냥 잘 살면 된 거죠. 이젠 저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너를 위해 살아도 돼.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 그리고 어떤 요리를 나에게 해볼까? 어떤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까? 63살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나답고 가장 따뜻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은 다시 오후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오는 따뜻한 순간들을 위해